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만 자려고 하면은 불안감이 밀려와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라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감정 변화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불안감이고 두 번째가 우울감입니다. 무기력감, 짜증, 분노, 우라, 답답함, 걱정, 여러 감정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은 크게 구분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안과 우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감정 중에서 불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한 긴장과 불안을 느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없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불안이란 감정이 사라지고 며칠 잠을 못 자다가도 그 감정이 사라지면서 수면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 불안감은요, 이런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사, 대인관계 등에서 느끼는 그런 걱정, 스트레스, 불안 이런 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 자체에 대한, 그리고 그 자신이 몸이 느끼는 이 증상들,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 소변, 대변, 소화 이런 증상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 다시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불면과 불안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제일 큰 게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 못 자면 내일 몸이 많이 힘들고 이거 하루 생활하기 힘들 텐데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걱정, 오늘 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못 자면 심장질환이라든지 몸에 어떤 아주 면역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치매 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 이렇게 못 자도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수면제라든지 안정제, 잠을 자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약들이 내가 이렇게 오래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걱정이나 불안. 또 잠을 잘 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잘 잤는데 계속해서 내가 잘 수 있을까? 그런 보장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하게 내가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하는 걱정과 불안. 결국 요약을 하자면 오늘, 지금에 대한 불안과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어떤 불안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욕심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더 자고 더 잘 자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서로 어떤 주고받는 상호관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욕심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안을 바로 줄이기는 힘든데 욕심을 조금 줄이는 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조금만 자도 괜찮아. 오늘 못 자면 내일 낮에 자지 낮잠으로 보충해주지 내일 못 자면 모레 자지 혹은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활동을 조금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욕심을 조금만 줄여보는 거죠. 실제로 이 3시간 수면법이라든지 4시간 30분 수면법, 이렇게 잠을 굳이 6시간 7시간 잘 필요 없다, 엑기스만 딱 3시간, 엑기스만 딱 4시간만 반만 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본다라고 한다면 잠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줄여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면에 대한 욕심을 생각의 전환을 조금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욕심을 버리는 시도를 해보는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잠에 대한 욕심에 대한 생각을 다른 쪽에 대한 관심과 욕심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는 욕심 대신 영어를 잘하고 싶다, 뭐 요리를 잘하고 싶다, 운동을 잘하고 싶다, 골프를 좀 더 잘 치고 싶다, 테니스를 좀 더 잘 치고 싶다, 탁구를 좀 더 잘 치고 싶다, 노래를 좀 더 잘 부르고 싶다 등등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다른 무언가에 대한 욕심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잠은 솔직히 내가 욕심 부리는 만큼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은 내가 조금만 욕심을 부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욕심들이에요.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걸 잘하려고 막 용을 쓰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더 커질 텐데, 다른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조금 세워보면 지금 현재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 즉 지금 잠을 못 잔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은 이성적인 접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계속 불안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대부분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었네 라고 생각의 전환이,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이라든지 수면 상태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접근, 이 시도도 불안이라든지 걱정을 좀 다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심리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호소하는 불면증 환자분들을 서양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신경안정제를 처방합니다. 다른 심리치료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들,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영양제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신경정신과를 가면 이런 불안을 얘기하면서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신경안정제가 처방이 돼요. 그래서 불안해서 먹는 약은 일단은 그게 신경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불면과 불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처방되는 게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플러스 신경안정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수면제 대신 신경안정제만 처방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약을 2알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면제, 신경안정제 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를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면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 불안감을 얘기를 좀 이제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신경안정제만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 볼 텐데요. 한의학적으로 이런 불안을 잡아주면서 안정을 취해줘서 자연스럽게 수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들을 활용을 해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좀 비유를 통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물에 빠진 심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라는 것은 불이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자꾸 물이 차올라서 심장이 불이 꺼지려고 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심장이 느낀 그런 불안감은 극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쨌든 간에 물을 좀 빼주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력을 얘기하잖아요.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담이 생기다 말았니? 왜 이렇게 겁이 많니? 왜 이렇게 담력이 약하니?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담력이 약해진 경우에도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놀라거나 신경쇠약 같은 정도로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도 약해지지만 특히 심장이 약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펌핑을 막 신나게 하질 못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경우의 개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심장이 과도하게 뜨거워진 경우, 심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장이 많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약해지기 전 단계일 겁니다. 약해지기 전 단계에 최대한 애를 쓰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심장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불을 좀 꺼줘야 되는 경우도 한의학적 치료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랫배가 차가워서 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면서 소변 빈상을 호소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 우리 몸의 기력이나 피, 그러니까 기혈이 극도로 약해진 경우에도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살짝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기 쉬운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로 호흡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심장이, 그러니까 가슴이 옥죄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던 그 심장이 물에 이렇게 잠기려고 하는 그 상황의 불안도 마찬가지지만 심장이 이렇게 펌핑을 해야 되는데 가슴이 죄서 내가 제대로 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불안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약재와 여러 가지 처방들이 이용되는데 대표적인 약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백봉령, 그 다음에 방기라는 또 약재가 있어요. 그리고 죽여, 대나무 속 혹은 죽엽, 대나무 잎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피, 황련, 그 다음에 건강 오수유. 그러니까 건강 오수유는 좀 이렇게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불안을 잡아주는 약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 생지황, 숙지황, 당귀, 이런 약재들은 이제 기력이 너무 약해진 거, 혈이 너무 부족해진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을 잡아주는 약재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인, 상백피, 그 다음에 두시, 치자, 이런 약재들은 가슴에 호흡이 불편하다거나 가슴이 옥죄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느끼는 불안을 풀어주는 약으로 이용이 자주 되는 약재들입니다. 불면증이 있으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은 잠을 자야만 불안감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다시 잠을 못 자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잠을 자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해서 이 불안감이 다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식으로 계속 불안감 자체가 원인이 되는, 그 불안감의 원인은 잠을 자야 된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만들어지는 불안감,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다시 못 자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한 7, 8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을 오장육부의 어떤 균형이 깨진 걸 잡아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는 건 이렇게 깎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불안과 불면증을 함께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이랑 불면을 함께 느끼시는, 함께 힘들어 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이 영상이 불면증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